입시왕의 빡쌤이라고 하고 방익은이라고 하고요. 제 경력은 그냥 계속 보셨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생기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뭐 되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애들이 사실 이게 생기부 관리를 시키면 다 똑같이 하거든요. 아마 지금 혹시 오늘 2학년 어머님들 있으실까요? 2학년 네, 감사합니다. 3학년 어머님들이 별로 안 계시구나. 그럼 다 나머지는 1학년 어머님들. 네. 그 2학년 어머님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좀 많이 이제 활동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1학년 때는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시키면은 뭐 검색도 해보고 뭐 또 해보고 하다가 이제 2학년쯤 되면은 애들이 나름대로 조금 요령이 생기거든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뭘 시키면은 이제 지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1학년 어머님들도 아마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그 구글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어차피 유튜브도 구글에서 하는 거니까 그 검색 알고리즘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그리고 검색을 해서 많이 클릭한 거가 상단에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검색하고 많이 써먹은 주제일수록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게 더 많이 계속 애들끼리 돌아가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들의 생기부 내 주제가 결국은 돌고 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제가 뭐 해마다 의대 가는 애들의 생기부를 그래도 한 거의 100여 장씩은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대 간다고 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그 생기부 내에서도 이제 주제가 돌고 돌아요. 돌고 돌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이게 유행이 바뀌거든요. 마치 유행처럼 이게 생기부 주제가 또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유행을 선도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어딘가의 컨설팅 업체인 것 같고 누가 먼저 이제 이 주제를 하면은 야, 이 주제 좋다 해가지고 우르르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돌고 돌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학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마 어머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생기부를 관리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행평가다 혹은 뭐 발표다 혹은 뭐 보고서다 배운 거 내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탐구를 해와라.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럼 배운 거 내에서 고등학생이 배우는 게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 애들의 진로가 생명, 그다음에 컴공, 기계, 데이터, 그리고 뭐 이제 기계 쪽 말고 혹시 있을까요? 여기? 화공, 화공. 네, 그러니까 메디컬, 그다음에 이제 컴공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이쪽,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또 화공 말고 아마 1, 2학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있으실까요?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사실 화공이나 뭐 이쪽 화공은 조금 다르다고 칩시다. 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애들이 자기 진로라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애들 머릿속에 있는 진로라는 거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한 반에 한 20 몇 명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학종을 관리하는 특히 생기부를 관리하는 상위권 애들을 뭐 대충 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앞에 한 3, 4명 정도는 이제 메디컬로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한 6, 7명 정도는 이제 공대로 뺀다라고 치면요. 걔네들끼리 결국 주제 다 겹치거든요. 그런 일들이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 똑같고 진로 애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로의 목표라는 거는 다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생기부, 2학년 때 생기부가 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자면 입사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앞에서 네, 그러니까 그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이게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집에서 이렇게 메주를 띄워서 직접 된장고추장을 담그시거든요. 네, 되게 오래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저도 동네에서 뭐 이렇게 어디 식당 가가지고 김치를 먹으면 집집마다 이렇게 김치를 담갔잖아요. 김치 맛이 조금씩 되게 달랐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이제 김치 맛이 사실 다 똑같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중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한식당을 갔어요. 한식당을 갔는데 이게 한식이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김치를 먹었는데 고양이 맛을 느낀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중국의 한식집에서 중국산 김치를 먹고 야 이거는 내가 10년 동안 먹은 맛인데 이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집집마다 예전에 고추장 뭐 김치 맛이 되게 미묘하게 달랐던 것처럼 소재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 뭔가 다른 그 애들마다의 캐릭터, 애들마다의 특성이라는 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과 관련된 뭐 메디컬 혹은 뭐 생명 혹은 화공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세특이다. 그러면은 주제가 몇 년 전까지 계속 돌고 지금도 많이 써먹는 게 그 미생물 생장부선 요거거든요. 이거 애들이 겁나게 많이 써요. 아마 랜덤으로 생기부를 한 100장 정도 뽑았다. 그러면 그 중에 70장에는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 파란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가 그렇게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 속에서의 그러니까 학생의 그 어떤 캐릭터, 학생의 성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그 탐구를 하면서 깨달은 거, 그거를 드러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요것만 오늘 이렇게 잘 잡고 가시면 뒤에 내용은 사실 들으실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낼 거냐. 애가 탐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탐구한 거를 사실은 잘 반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이 그 대입에서는 입사한 분들이 애들이 실제로 탐구한 발표 자료를 보거나 보고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기록된 이제 생기부를 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생기부의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탐구 소재를 고르는 것보다 이제는 소재를 고르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소재를 골라놓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 어떤 뭐 독특한 시각을 보여줄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어떻게 이제 좀 천천히 가볼게요. 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한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좀 변화가 이제 좀 보이는 건데요. 과거라고 하는 거는 한 3년, 4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훨씬 더 이제 윗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전부 다 그냥 보고서를 생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혹시 거의 다 분당권이신 거죠, 어머님들? 아니에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또 이게 트렌드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당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국 평균으로 내면은 생기부 트렌드를 제일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탑구나 아니면은 뭐 분당고 그다음에 하여튼 몇몇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이 동네에서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또 분당이 전체 평균적으로는 되게 잘해주고 그다음에 강남의 일반고가 생각보다 되게 못해주거든요. 강남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름만 부르면 아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유명한 학교들이 잘 못해줘요. 모 여고는 아직도 수행평가를 주기율표 노래 부르는 걸로 해요. 네, 그 정도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 일반고가 아직도 좀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수원 영통 지역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못해줬었는데 올해 이렇게 생기부를 좀 보니까 그쪽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고 하여튼 지역마다 이게 좀 트렌드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보고서를 애들이 써가지고 그 보고서를 쓴 거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멘트로 적어주는 거 사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생기부 관리의 원칙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중간고사 끝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탐구 보고서 써와라, 독서활동 기록 카드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 오답노트 양식 주고, 보고서 양식 주고, 독서 기록 카드 가져와라, 막 이렇게 하고, 독서 과목도 보시면은 뭐 주제 탐구 보고서 할 사람은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놈들은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가 뭐 올리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선택사항으로 보고서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옵션으로 주시고. 이거를 하고 싶은 애들은 하면은 그게 이제 세특에 기록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요게 한 3, 4년 정도 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깡쌤이 생기부에 하향 평준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생기부가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예전에만 해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실한 애들, 나는 생기부 관리해야지. 쌤이 시키셨으니까 선택이지만 해야지. 예. 무조건 선택 이꼴 필수라고 생각하는 성실한 애들. 그 다음에 욕심이 되게 많은 애들. 그다음에 생기부 관리하고 싶은 애들만 했었어요. 예전에 저같이 선택 그러면은 왜 해? 이런 애들은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수행으로 나와요. 수행 자체가 탐구, 발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100%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학교 생활만 하더라도 어쨌든 수행은 무조건 하잖아요. 수행은 하다 보니까
생기부에 수행한 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컬이 점차 올라가게 돼요. 저한테 그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 질문이거든요.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중이 메리트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과중을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세특을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과중하면은 선택 과목 이수 내역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건 맞다. 근데 첫 번째는 요즘에 과중 안 해도 생기부 웬만하면 다 잘 써주시니까 그 메리트는 사라졌다. 대신에 과중하면은 내신 따기가 애들이 과학을 더 많이 들으니까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 이제 내신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가늠하시고 과중 가셔라. 예전만큼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생기부 관리가 요즘에 워낙에 잘해준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이거 23년 10월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학기예요. 작년 2학기. 애들이 그냥 세특 멘트 아예 그냥 써오라고 합니다. 저하고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보내주는 건데 세특 썼는데 뭐 쌤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주도 탐구 피드백 요거 요즘에 아마 어머님들도 뭐라고 하더라? 자기 평가서라고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부르고 네, 그런 거 그냥 선생님들이 아예 주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평가서 니들이 써서 제출하면 우리가 세특 써줄게. 마찬가지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거 있으면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그거 요약문 써서 올려주면은 우리가 해주겠어요. 재밌는 건요. 수업 시간에 발표 안 했어도 써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표를 실제로 하고 그거를 보고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시는 시스템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세특을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들은 발표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세특 써줄게. 세특을 써줄게도 네가 쓰고 싶은 말 내놔라. 일단 써줄게. 그리고 나서 발표 나중에 학기 말에 돼. 발표 자료.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까 발표 자료는 내라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 여기도 보시면 이제 활동 내역을 이런 식으로 써서 제출을 해라. 아예 양식까지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이에요. 다른 학교들이라서 저기가 어디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네, 이제 혜택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택이 저는 오히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또 똑같아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애들한테 다 시키거든요. 애들이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과학 실험 혜택 써라. 그럼 생명과학 실험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나가거든요. 저거 자습하거든요. 3학년 과목이라.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실험에 뭐 할까? 쌤 뭐예요? 주제. 만약에 이제 저랑 안 했으면 애 혼자 한다 그러면 이제 치겠죠? 생명과학 실험 세트.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쭉 떠요. 생명과학 실험 세트. 그 중에 조회수 많은 거 애들이 눌러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막 나와가지고 설명하겠죠. 이런 실험 있어요. 이런 실험 있어요. 이런 실험 있어요. 애들이 그걸 보고서 뭘 쓸 것 같아요, 어머님들? 그 중에 뭐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애들이 쓰고 싶은 기준? 예, 일단 조회수 높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것 같아요? 그쵸, 네, 쓰기 편한 거. 쓰기 편한데 그 다음이 그럴싸한 거거든요. 그럴싸한 거. 이 그럴싸한 게 뭐냐면은 지가 딱 봤을 때 저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그거. 그러니까 지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중에 지도 면접을 봐야 되는 거 아니까 면접 때 물어보면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좀 그럴싸하지만 이게 나중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것도 입력하라고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거 행태 때문에 이제 입력하라고 하는 건데 뭐 교우 관계, 도우미 활동, 그다음에 교과 수업 시간의 집중도, 그다음에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으면 써봐라. 이런 거 그냥 아예 다 요즘에 대놓고 시킵니다. 그래서 네, 아예 학생들의 부담을 이제 이렇게 좀 덜어주고 선세특 멘트를 미리 받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제가 임의로 막 써본 거거든요. 제가 그냥 학생에 빙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막 써봤어요. 생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원 시간에 세특을 만약에 선생님이 써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라고 하고 막 이렇게 써본 거예요. 써본 건데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어머님들? 잠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또 그냥 이렇게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쵸. 네. 다들 전문가세요. 이제 네,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특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 같은 거 이렇게 자기 평가서에 쭉 입력하면 그걸 바탕으로 쌤들이 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이게 제가 애들이 이제 활동하고 뭐 보고서 쓰고 뭐 다 좋아요. 그런 열심히 이제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쌤들한테 이제 토스를 하죠. 그럼 이제 쌤들이 그거를 써주신단 말이에요. 쌤들이 써주시는데 요 광유전학이라는 분야 자체는 이제 신경계하고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의학 준비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신경계인데, 그래서 이제 신경계 쪽에서 요즘에 되게 핫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핫한 분야 중에 하나고,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되게 이거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은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저 같으면 오열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탐구했다. 오케이, 좋아. 탐구한 것까지는 잘 기록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해줬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탐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뭘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게 이 친구의 뭐 학업적인 능력 혹은 뭐 인성적인 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세특에 어떻게 적힐 거냐, 실제로 어떻게 적힐 거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요. 이게 선생님들이 권한을 쥐고서 그래도 이거 기록은 절대로 제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사실 학교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같은 학교라도 이제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바꿔본 거거든요. 앞에 거를 바꿔본 건데, 잠시만요. 엄마야?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얘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앞에 거에 비해서 요 정도가 이제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교과 시간에 배운 흥분의 전도라는 그 단원이 있는데, 생물원 시간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뭐냐 저거 동기 정도가 추가되었다. 그 정도가 앞에 거랑 비교를 하면 조금 다른데, 뭔가 지금 PPT가 바뀐 것 같네요. 사실 원래 실제 학생이 했던 거를 제가 고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동기 정도는 잘 드러나 있는데 뒤쪽에 탐구를 했고, 그리고 요 탐구하고 관련해서 윤리적 얘기는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관련해서 학업적인 느낀 점이 지금 잘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막단백질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것들이 조절이 되는 분야가 이제 광유전학 분야인데, 그러면은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막단백질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아마도 막단백질 내에 있는 분자의 에너지 레벨하고 관련이 있어서 뭐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부터는 물리화학적으로 들어가 주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리화학적인 것까지 링크를 걸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학업적인 느낀점을 더 붙여주면은 아마도 더 좋은 세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선생님들이 써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다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저기 뭐지? 최면을 걸 수도 없죠. 최면을 걸 수도 없으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요거거든요. 어쨌건 혜택을 직접 써오라고 하는 학교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기주도 요 자기평가서 정도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기평가서에서 느낀 점이나 요약문을 낼 때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를 거의 대부분 세특에다가 반영을 하시니까 요 부분에다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요약문 쓰라고 하면은 팩트 위주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 팩트로 정리를 하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안 되면 보고서 자체에다가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고서를 쓰면 애들이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많이 가는데 맨 위에다가 쌤들이 보고서 아마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거든요. 물론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 다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장에다가 그냥 세팅용 멘트를 아예 그냥 대놓고 써버리면 쌤들이 그거를 보기 싫어도 자기가 한 번은 눈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쌤들의 행동 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주제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는 이제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써야 될지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거의 FAQ에 가까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회랑 그다음에 상담하다 보면 항상 여쭤보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진로하고 얼마나 많이 엮어야 되느냐. 근데 요즘에 어머님들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아세요.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표현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전공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의 전공 자체가 아예 빠졌어요. 아예 빠졌고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은 전공이라는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긴 해요. 근데 서울대는 진짜 전공 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0점이에요. 항목 자체가. 그래서 진로에 목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고, 아까 강사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대 가는 애들 의대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의대 붙습니다. 의대 붙고요. 재작년이 아니구나. 얘가 지금 1학년이니까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그 자사고에서 의대 간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걔도 의대 얘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긴 한데 걔 생기부를 읽어보면 얘가 공대인가 의대인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걔가 한 장은 서울대 쓰고 나머지 5장을 의대 썼거든요. 근데 6장 다 붙었어요. 6장 다 붙었고 지금은 휴학하고 놀고 먹고 있습니다. 네,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장 서울대는 공대로 썼어요. 서울대는 화공 썼는데 붙었고요. 근데 이제 의대 얘기 있고 화공 얘기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는 진로 안 보니까 오케이. 나머지 5개 의대들은 진로를 보겠죠. 아직은 진로 항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의대에 잘 붙었어요. 걔 내신이 좋지 않아요? 자사고긴 하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자사고 중에 되게 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자사고인데 걔가 1점 이렇게 내신이 그렇게 좋은 내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지금 막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로를 막 엄청나게 보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진짜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이과를 준비를 했어요. 이런 말은 이제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애가 뭐 생명과학부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맞춰서 준비를 해놨었어요. 우리 애가 뭐 전기전자를 맞춰서 준비를 해놨었어요. 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대 전기전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님들 전공을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컴공 들어가서 이렇게 전공 한번 쭉 보시고, 서울대 통계 들어가서 전공 한번 쭉 보시면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서울대 공대, 적어도 서울대 공대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 과에 구분 없이 그 공대 교수님들끼리 전공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로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결국은 그 과 내에서 어느 교수님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공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과마다 필수 전공은 있겠죠. 여전히 필수 전공은 있지만 이게 학문 간의 경계가 갈수록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A 학과를 맞춰서 준비를 해놨다? 이거 말만 바꾸면 사실 B 학과를 준비했다랑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뭐 여태까지 A 학과를 준비를 해놨는데 내신이 떨어져서 이거 학과를 좀 돌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비교과 가능할까요?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니까 그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슨 말씀이냐,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진로로 도배했다고 해서 그 학과 썼다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도배 안 했다고 했는데 붙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까 첫머리에 강성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소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서 내용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서울대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수업과 분리된 활동으로 가지수 늘리지 마라. 그러니까 막 있어 보이게 이것저것 쓰지 말고 그냥 학생이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의 순수한 탐구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의 순수한 호기심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해결 방안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요거는 제가 고입을 할 때 고입 설명회에서 많이 하는 내용인데 요게 학종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학종에서
그 세특에서 보여줘야 되는 능력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얘기요. 수업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연계적 질문을 했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 얘기 되게 핫하잖아요, 그죠? 죄송한데 잠깐만 좀 빌리세요. 얘도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안에는 아마 쓰겠죠. 지금 이 주둥이 부분이 아마 플라스틱일 테니까 이것도 아마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마시면서 우리가 흡수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느냐가 첫 번째거든요. 학종에서 보는. 네. 그럼 두 번째가요. 거기까지 질문 떠올리는 건 애들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야 누구나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떠올리고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 학종에서 훨씬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이것도 이제 안에 플라스틱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물병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환경에서도 중요하고 의학에서도 중요하고 생명에서도 중요하고 화학에서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내가 탐구를 했다. 그리고 이걸 세특했었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경, 의학, 생명, 그다음에 화공, 네,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죠.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은 검색을 해야죠. 네. 사실 배경 지식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미세 플라스틱 검출법. 구글에 검색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적인 게 나와요. 나오는데 저게 아마 그 UVS니까 적외선 가지고서 아마 발광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그러면 그 기계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의 질문으로 들어가죠. 나는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그 기계를 못 사. 왜냐하면 돈이 몇 천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건 이제 인맥으로 해결한다. 네. 그거 말고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고등학생다운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로 일단 측정을 해보자. 근데 이 미세라는 말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작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할 만한 저울이 고등학생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은 있어요. 저울은 있는데 그 저울을 고등학생이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두 번째, 질량하고 비슷하게 부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작은 부피를 측정할 만한 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아마 어머님들도 다 배우셨으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 굉장히 작은 거의 부피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 배운 게 있긴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아마 네, 현미경이거든요. 현미경. 네, 현미경은 어느 학교 실험실 가나 아직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예전에 실제로 실험한 친구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필터를 이용해서 물을 몇십 리터씩 다 걸러요. 네, 노가다죠. 필터를 이용해서 몇십 리터씩 다 걸르면 그 필터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잘라요. 1mm 단위로. 네, 1mm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몇십 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필터하는 과정에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필터에 있던 어떤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건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런 해결책을 제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해봤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필터링의 원리라든가 사실 이게 물 몇십 리터를 필터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커피 내리듯이 내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니까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물방울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진공을 걸어가지고 얘를 빼야 돼요. 원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서 과정 원리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세특에 쓰는 거죠. 얘가 필터링을 하면서 진공 펌프를 어떻게 쓰는 거를 내가 이제 배웠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쓰면은 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런 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 누구냐 강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또라이 같은 탐구 활동,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저런 것들에서 또 충분히 좋은 소재를 좋은 느낀점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막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어려운 거 하려고 막 집착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생기부가 갈수록 이제 애들이 써오니까 어디서 누가 나랑 얘가 내신이 비슷한데 컨설팅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가 봐도 야, 저
저 주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걸 가져왔대요.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쟤보다 더 어려운 거 해야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어려운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옛날에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SIR 모델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SIR 모델이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미분 방정식이 고등학생에서 되게 흔해졌어요. 근데 공대 나오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미분 방정식이 대학 가야 배우거든요. 근데 미분 방정식이 흔해지니까 이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서 애들이 막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뭐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나오고 뭐 로테카 볼트라 방정식이 나오고 애들이 막 이게 고등학생들이 맞나 싶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뭐더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리의 변환 같은 게 막 튀어나오고 막 애들이 너도 나도 막 야 얘가 이거 했네 그럼 나 더 어려운 거 해야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프리에 써놓은 애들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요. 프리의 변환 증명해봐 그러면은 어버버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절대 어려운 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일상생활의 호기심 혹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호기심 가지고서 본인만의 시각으로 풀어내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특히 원서 쓸 때 이거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마다 인재상이 다르고 그 학교에 맞춰서 생기부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여기밖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 다 똑같아요. 예, 그냥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확실하게 트렌드가 다른 게요. 그냥 교과서 가지고서 해당 과목에 심화한 학생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거 뭐 진로 얘기 1도 안 꺼내도 되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국어다 그러면 국어에만 막 오타쿠처럼 하고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만 하고 뭐 심지어 가정이다 그러면 아마 요리법 연구한 친구 있으면 되게 좋아할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해당 과목만 열심히 하는 애들을 서울대는 확실히 좋아한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자소서가 있어요. 아직 자소서가 살아 있어서 자소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가천대 그 입학사정관분이 하도 강조하셔서 넣어본 건데 나머지 학교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로랑 엮으실 필요 없고 난이도도 높이실 필요 없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가더라. 마찬가지 얘도 나비의 스토크스인데 이건 심지어 아직까지 수학자들도 다 못 푼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생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난이도도 그렇게 높이실 필요 없다. 그래서 학생으로서는 그냥 공부하는 과정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특이라는 게 공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공부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소재를 이 활동을 가지고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하나 착각을 하는 게 무조건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무슨 실험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탐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강박에 되게 쌓였는데 실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 실패를 해야 거기서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더 할 얘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했는데 요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럼 맛있게 먹고 끝이잖아요. 근데 요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 왜 실패했을까? 불 조절이 실패했을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했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물량 잘못 맞췄나?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넣었나?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내 요리 실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도 뭔가를 실패하면은 그걸 분석하다 보면은 자기가 놓친 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성장이라는 게 돼요. 그 놓친 거를 찾고 거기서 성장하는 걸 기록하면은 그게 되게 좋은 혜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애들은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성공해야지.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게 좋은 사람 같고 완벽한 사람 같으니까. 이미 완벽한 사람이면 니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거 되게 이제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 서울대에서 나온 거 필기부의 평가 요소는 과정,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이에요. 기계적으로 보면은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인데 내가 이걸 왜 했고, 그러니까 어떤 동기와 의문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과정이 어땠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을 가져갔다. 여기가 이제 깨달은 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얘는 깨달은 점은 좀 적죠. 근데 일상에서부터 시작한 의문을 가지고서 이제 과정을 가져가라라는 얘기고요. 요건 아마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허생전이었나? 아, 흥보가구나. 흥보가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실제 논문을 가지고서 그 해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낸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랑 했던 이제 친구인데 되게 평범한 그 DNA 그 추출 실험이라는 거에서도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도출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하는 거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요거 진짜 좀 제가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요것도 이제 서울대에서 나오는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물리 교과서나 물리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천천히 들어올린다. 근데 얘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천천히 들어올린다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쓸까? 그냥 들어올린다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탐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얘는 미친놈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도 바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냥 물체를 들어올린다. 그러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왜 천천히 들어올릴까? 굳이 이 세 글자를 왜 넣었을까라는 거에다가 이제 꽂혀가지고 그거를 지가 막 연력학 법칙이라든가 내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은 세특이라고 보거든요. 소재 자체는 되게 평범해요. 되게 평범한데 학생의 어떤 학생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거다. 물론 우리 애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다른 얘기죠. 예, 저도 못해요. 저도 이런 거 못하고 천천히 들어올린다고 하면은 성격 느긋하네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아로리에 나오는데, 예,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걸 것 같아요. 학교가 이제 지진으로 무너질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해 학교 건물을 이제 내진 성능 같은 거, 이렇게 도면 같은 거 가지고 분석해본 이제 그런 친구.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 2, 3학년 때를 보면은 저는 1, 2학년 때는 그 학종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이 좀 변동이 심하거든요. 특히 2학년 때 내신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가 세특을 좀 선생님들께서 3학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안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1, 2학년 때까지 내신이 잘 나오면 3학년 때 되면은 니 알아서 해오세요 정도가 이제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자습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알아서 해오세요가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세특 기자가 3학년 때가 좀 더 용이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1, 2학년 과목에 비해서는 당연히 3학년 과목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 2학년 때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3학년 때는 이렇게 수학기로 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 2학년 때는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라. 진로 신경 전혀 쓰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알았으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 수학하고 싶으면 수학하고 뭐 로봇 하고 싶으면 로봇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물리하고 싶으면 물리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생명하고 싶으면 생명해라. 진로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진로하고 싶으면 진로해. 진로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 맞추고 아니면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다만 3학년 때는 좀 진로 심화를 하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생기부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심화랑 연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1, 2, 3학년에 걸쳐서 이 친구가 꾸준하게 탐구한 게 있느냐라는 것도 평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적어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깊이 있는 탐구를 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 씨앗을 뿌려놓고 3학년 때는 그 1, 2학년 때 뿌려놓은 것 중에 하나를 건져서 그거를 심화로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막 되게 많은 걸 해놨는데 3학년이 돼서 이제 1, 2학년 때는 그러니까 진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3학년이 돼서 3학년 초에 내가 혹은 뭐 지금 3학년이신 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1학기 세특 마무리 하시기 전에 다시 생기부를 이렇게 쭉 1, 2학년 거를 보시면서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를 이렇게 일단은 활동을 리스트업을 쭉 하세요.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쓸 수 있는 잠재적인 학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나열을 하신 다음에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여쭤보시냐 하면은 네가 여태까지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냐? 비교과 활동 중에 열심히 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내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열심히 한 탐구가 뭐니? 열심히 한 활동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이거 뭐 1학년 때 진로에서 한 게 제일 열심히 했는데요. 혹은 뭐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열심히 한 거 없는데요?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
네가 여태까지 한 활동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야? 다시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요거 좀 아쉬웠어요. 그런 거를 골라서 3학년 때 다시 하세요. 예. 왜냐면 1, 2학년 때 애들의 시야가 조금 좁아가지고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3학년 때 다시 3학년 시각으로 하면은 아마 다른 얘기들이 좀 더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막 써라 설명회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 망했던 거 하나 뽑아서 혹은 제일 잘했던 거 하나 뽑아서 3학년 때 재활용을 하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진로에 너무 이렇게 몰입 안 하시고 너무 어려운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되게 이렇게 애들만의 좀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하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